안녕하세요. MBS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우리 대학 입시전략 리포트, 바로 의치한 약수, 의학 계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중학생이 목표해야 할 의치한 약수,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다시피, 그죠? 뭐 당연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1등이 되어야 될까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았듯이 내신과 수능이 상당히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야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되는 평가여서 한눈에 딱 어떤 부분이 합격이야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내신과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숫자, 바로 정량평가가 되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량평가, 정확하게 의치한 약수, 이들의 합격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정량, 어느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합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는 좀 나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정량평가, 어느 정도로 받아야만 대학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정량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의대 입시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해? 등급제, 내신 등급.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 8, 9에 이르기까지. 네,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1 이외의 나머지 숫자는 모두 잊어야 할 숫자죠. 없어야 될 숫자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등급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백분위, 백분율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한 후에 한번 내용들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등급제입니다. 자, 이 등급제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딱 갔어. 어차피 중학생 때에는 여러분들이 등급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전 여러분들의 선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성취평가란 말이죠. 그죠? A, B, C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등급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 바로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성취도를 받는 A, B, C, D와 같은 성취평가와는 달리 어때? 이들 많은 학생들 중에 상위 4%일 때 1등급, 그리고 4.1에서 11%일 때 2등급, 그리고 이후에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등수의 위치, 이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해당 등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디야? 얘죠. 1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1등급이 바탕에 깔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등급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되시죠? 상위 4% 이내가 1등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백분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백분위,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정시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해는 조금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에게 그닥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우리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섰을 때 의학학 계열에 입학 가능한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분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백분율, 백분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결국에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 백분율, 백분위가 98이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떻다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야?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수야. 그 결국 뭐죠?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애들이 98이야. 그럼 나의 100분은 뭐야? 난 둘 안에 들어온 거야, 여기. 그쵸?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죠. 숫자가 클수록 바로 뭡니까? 100분위가 높을수록 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등급과 100분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맞춰진 상태라면 그렇다면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뭐 의학학 계열 1등급 맞으란 얘기인가요? 맞죠. 그럼 뭐 수능은 100분위 100, 뭐 99 받으란 얘기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의학계열 합격자 성적이 어느 정도쯤 되는데요? 좀 궁금해요. 한번 우리 지역별, 대학별로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간단하게. 뭐 모든 대학들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의대 한번 살펴봅시다. 의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 우리 앞서서 뭐 몇 명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로 뭐 종합과 교과로 선발해요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확인해 보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쯤 될까? 볼까요? 일단 먼저 강원도부터 봐요. 자, 강원대에 보십시오. 자, 강원대 같은 경우에 보면 교과 일반, 그리고 교과 전형이지만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대략 어때요? 지금 교과 전형 일반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적으로 1.09등급이에요. 그냥 거의 1이란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교과 지역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3 정도. 종합 전형은 이 교과 전형보다 조금 낮아서 1.2등급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도 다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좀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바뀌죠. 당연해요. 매년 바뀌고 이 결과 부분이 서로 뒤바뀌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때는 종합이 교과보다 더 높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전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지역인재 전형이 더 높고 일반 전형이 낮고 어떤 때는 일반 전형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이 낮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뒤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야? 말 그대로 참고만 하라는 얘기죠. 1등급인데 1점 몇인데요? 어느 정도쯤 돼요, 수준이? 이 부분이란 얘기죠. 100분위가 어느 정도쯤 되는데요? 그거 수준 정도 확인해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의대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대가 39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의대가 모두 다 1등급이야? 그럼 모두 다 똑같은 성적이야?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서 이 정도 등급으로 입학하는 거구나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강원대 말고 그 다음 충청도 한번 충청권을 한번 봐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과 전형 일반 1.06, 교과 지역 전형 우와 1.01이죠. 그냥 1.00이에요 거의. 그죠? 자, 그 다음에 종합 일반 같은 경우에 보면 역시 지금 이쪽과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종합 전형의 내신이 조금 더 낮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퀘스천이죠. 선생님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 종합 전형은 내신만으로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학생부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 의학 계열에 관심을 가져왔는지 또는 이런 우리 대학, 우리 학과 계열에 들어와서 학습을 할 만한 그런 소양, 자질 또는 관심, 지식의 깊이 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이 정도쯤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에 비해 종합 전형의 성적이 약간 더 낮은 것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대구 경북 지역 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앞선 두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동국대 경주라든가 영남대 경북대 등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은 내신 평균 등급이 낮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정도쯤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고로 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무조건 1등급 때 완전 극초반만이 의대를 가. 요거는 약간은 뭐다? 좀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이런 등급도 갑니다. 말 그대로 평균이거든요. 자, 그 다음 호남권.
호남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남대와 전북대 같은 경우엔 다음과 같은 수준의 등급으로 입학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부울경 지역인데요. 인제대, 그리고 동아대, 울산대 이렇게가 상당히 좀 점수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높은 편입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 여기 울산대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5 의대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 중에서도 탑 오브 더 탑. 그죠? 아주 높은 주요 의대 5곳. 뭐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이 되겠죠. 그럼 왜 이대 대학은 다른 대학들보다 입결 성적이 높은 편이죠? 왜 들어가기 힘들죠?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대학병원의 병상수. 이것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수련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많을수록 어떻다?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고 졸업 후에 바로 교수에 임용될 수 있는 TO 자체가 많을 수 있어서, 또한 인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대, 의학 계열에 우리가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피성안, 정재영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그쵸? 그 다음 뭐 정신의학, 그리고 재활, 그 다음에 영상의학 등등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인원수들이 많은 곳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개업을 하게 되면 솔직히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칠 때 솔직히 뭐 외과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련의 과정을 거칠 때 상당히 좀 힘들고 피도 많이 보고 좀 그런 편이지만 이들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높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중도 탈락률도 매우 낮고요. 뭐 어쨌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크다,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빅5 의대와 함께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이 높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가 남았어요? 수도권이네. 그럼 무슨 대학이 있어? 서울대, 성대, 연대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소위 빅5 중에 3곳이죠. 그죠? 이대 같은 경우엔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1.00, 성대 1.1, 연대 1.2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상당히 등급이 높은 편이구나. 정말 다 잘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수능. 그럼 선생님, 수능 어느 정도 위치해야지 갈까요? 무조건 99, 100이어야 되나요?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강원도입니다. 강원대, 연세대, 미래,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수능 100분 위인 것이죠. 높을수록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거야 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림대가 97.8이에요. 일단 수능 정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정량평가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열이 존재하는 것인데 근데 선생님 강원대, 여기 국립대 말고 이 한림대가 왜 또 이렇게 높은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한림대 또한 많은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 환경이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과 유사한 대학이 바로 어디입니까? 순천향대와 인제대 같은 그러한 대학들이거든요. 그들 또한 100분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높은 100분위를 보유하고 있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충청권. 여기에서도 지금 단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 98.1.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분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물론 여기 지금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100분위가 93.5로서 나머지 여타 부분들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분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놓고 보았을 때 해마다 약간 변동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호남권. 호남권 백분위도 96 이상으로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 고신대, 부산대, 울산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다. 특히 울산대 어떻습니까? 99.2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의 수준 바로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 서울권, 수도권에 있는 빅5대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렇죠? 서울대, 연대 99.5, 성균관대 99.2 등 정말 높은 백분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고3이 되셨을 때 수능 점수 받을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 수능은 이제 의대 입시를 치를 때에는 백분위로 하진 않아요.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이제 가군과 나군과 다군 세 개의 군에 속해져 있는 의과대학 한 곳씩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대학들은 가군과 나군에 좀 많이 있는데 자, 이대 대학들에 지원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표준 점수와 뭐 백분위 등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입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수능을 치른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할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의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높은 백분위 안에서도 조금은 촘촘하게 원래 의학계열 표준 편차가 매우 낮거든요. 정말 낮아요. 의대 설명회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의학 계열의 표준 편차는 대략 0.03, 0.04, 0.05 막 이 정도예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분위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 냉엄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시장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선호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성된 숫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서열이 있구나. 이런 선호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죠.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서 그럼요, 선생님. 수능 백분위 알겠는데요. 알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몇 개 틀려야 돼요? 몇 개 틀리면 될까요? 의대 가려면 도대체 몇 개를 틀리란 얘기예요. 이런 거거든요. 자, 보면 이걸 수능 평균 등급으로 좀 놓고 보았을 때 대략 1.0에서 1.5등급 정도가 이제 의대를 가는 주요 등급이 되겠는데 그럼 이 정도 받으려면 도대체 몇 개를 틀리란 얘기야. 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탐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개 영역당 20문항인데 뭐 의대는 보통 2개 영역을 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160문항이란 말이죠. 한국사 20문항은 일단 제끼고 걔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사는 뭐 3등급 내지는 4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또는 응시만 해도 뭐 합격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사는 좀 논외로하고 절대평가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대 대학 같은 이대 수능 문항들 같은 경우 그럼 도대체 몇 개를 틀려야 되는 거야? 160개 중에 몇 개 정도 될까요? 보통은 2022학년도 등급 컷으로 놓고 보았을 때 보면 말이죠. 한 개 과목당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대 문항 중에서 최대 몇 개, 8개 안쪽으로 들어오게 틀려야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요. 맞죠? 근데 아까 전에 만약에 나 서울대 의대 갈 건데요. 저 연세대 의대, 저 울산대 의대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정말 잘해봐야 2개 정도 틀려야죠. 그것도 좀 간당간당해요. 수능 만점 받거나 1개 정도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확 오세요? 그래야지 의대 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대를 많이 보낸 또 고등학교는 어딜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뚝 살펴놓고 왔을 때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좀 놓고 볼까요?
지금 21과 21에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약대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약대가 이렇게 추가되었어. 자, 그다음 하나 더. 지금 학교들을 쭉 보게 되었을 때 상위권에 있는 주요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계열 많아? 바로 자사고 많아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자사고 같은 경우 수능에서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이 분명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올해 이거보다 좀 더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그런 합격자 출신이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있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대구 수성구예요. 정말 많아졌어요. 지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볼까요? 경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륜고, 능인고, 대구여고, 경북고, 그 다음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뭐 정화여고 등등 수성구 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의학계열 입시에 매우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대구, 수성 이들이 뭐 거의 쌍두마차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러한 쏠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2학년도 입시에는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이게 일단 가장 최신이잖아요. 2021년에 나온 대입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보았을 때 내신 합격 평균 1등급 때 당연히 웬만해선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수능 100분위 평균은 그래도 중간선 95 이상은 받아야 안정적으로 어떻다? 내가 의대 입시를 준비해보고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있는 교육 환경 필요해. 앞선 고등학교 부분들 보셨죠? 뭐 교육특구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선발을 통해 들어가는 고등학교 등 물론 일반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어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고, 상당히 학습 환경이 좋은 학교 이런 곳들이 주로 상위권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면상 한계로 제가 20개만 고등학교를 놓았긴 했지만 그러한 고등학교들이 주로 위치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쟁에 노출되고 항상 치열함을 유지해야지만이 이러한 곳들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서 학습의 목표로 삼으며 힘차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정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